네, 이 시간만큼은 또 두 분이 있어서 종목 그리고 시장 얘기하기가 참 든든합니다. 두 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종목을 실적 편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10시 반에 실적이 나오는 CJ 대한통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요? FM 가이드에 따르면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2조 7,960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980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택배 시장이 기대 이상의 성장을 보여주면서 그에 따른 수혜가 점쳐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이제 내년에 택배 운임 가격 인상도 예고가 되고 있는데 실적에서 보여주는 택배 모멘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대표님? 네, 택배, 물류회사 이런 회사들 보게 되면 사업은 잘 진행돼도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실제적으로 벌기가 참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변수도 많고 비용도 계산해야 되고 그런 여러 흐름이 나오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온라인 시장의 흐름들이 계속 커가고 있다 보니까 수혜에 따른 관점은 맞는데 그 안에서 조금 더 계산해 볼 부분들은 많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게다가 또 이번에 네이버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나오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어떤 기대감은 높겠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온 얘기를 보게 되면 이제 택배 관련돼서 사고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기사들을 너무 혹사시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보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보강을 해서 어떤 뭐 추가적인 인력을 투입하건 어떻게 되건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어떻게 커버를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택배 가격을 올려야 되겠죠. 네, 그런 어떤 일련의 수순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또 택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상대적인 입장으로 보게 되면 아니 그런 거에 차라리 우체국 택배 보내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와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계산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회사의 가장 또 중요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매출은 참 크게 나오는데 그에 따른 수익성이 잘 못 따라갔다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주가에 대한 재조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해외 쪽의 매출이 거의 한 40%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변화까지 확인이 돼야 거기서 본격적인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면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실적 발표에서 한번 레벨업을 시도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가격대보다 약 한 17만 한 5천 원대 정도까지 반등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는 일단 저항권이니만큼 비중을 좀 줄였다가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조금 더 변화된 모습들은 확인하자.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조정을 많이 받았네요. 네, 의외로 호재에 나오고 또 밀어버렸죠. 아, 그러네요. 몰랐습니다. 일단은 뭐 택배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눈여겨볼 만하지만 17만 원 선까지의 주가 상승 흐름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화학주들이 또 좋았는데 오늘 이제 화학주들의 실적이 대거 공개가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롯데케미칼인데요. 롯데케미칼 실적 어떻게 나올까요? 오늘 오후 4시에 장 마감 후에 실적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가량 급감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1,246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근데 뭐 증권사 리포트들을 쭉 보니까 이제 좋아지는 일만 남았다라는 상당히 긍정적인 코멘트의 리포트가 많았습니다. 화학주들이 최근에 또 시장 안에서 나름 견조한데 실적 개선에 주목해야 할 시점인가요? 네, 계속 화학 업종은 좀 좋을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석유화학이 뭐 증설이다, 뭐 공급강이다 이래가지고 뭐 주가도 뭐 그 몇 년간 되게 안 좋았거든요. 좋지도 않았고 글로벌 경기도 좀 부진했는데 어쨌든 이제 코로나19 리스크에서 조금씩 탈피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또 이제 미국의 이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는데 미국 민주당 중심으로 이제 재정이 더 확대가 되면 당연히 좀 달러 약세로 가면서 이 경기 민감주들한테 좋은 흐름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가치주에서 지금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올해 화학 업종 보시면은 가장 좋았던 게 역시 그 배터리 LG화학이라든가 이런 뭐 SKC 같은 이제 약간 이제 배터리에 특화된 기업들이 상당히 좋았고 또 금호석유 같이 이제 코로나19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았던 기업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좀 올랐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이제 좀 올해 부진했던 이런 롯데케미칼 같은 그 순수 석유화학 회사들도 좀 그 부각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뭐 제조업 지표도 좀 나온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소비 쪽은 굉장히 늘어나는데 이 생산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출근을 못 하니까 뭐
뭐 물건 같은 건 제대로 만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관점으로 좀 본다라면은 역시 그 이 생산이 향후에 뭐 코로나19 리스크가 좀 제거가 돼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준다라면은 결국에 이제 공장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공장이 돌아갈 때 거기에 들어간 이제 중간재가 바로 뭐 철강이나 화학 같은 제품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쪽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출액이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우려하는 게 증설 우려인데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이제 석유화학 회사들이 증설을 많이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거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뭐 내년 하반기는 아직은 뭐 전망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상반기까지 석유화학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또 대표 기업이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어제 그리고 공교롭게 또 LG화학의 그 여수 NCC 공장이 좀 화재 사고가 또 발생해가지고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호재죠. 이 경쟁사 입장에선. 그래서 네. 당분간 좀 주가 상승은 좀 위쪽으로 열어놓고 지금 뭐 이제 그 26만 원 정도 좀 여기 25만 원 정도 그 주봉 차트 보시면은 약간의 좀 저항이 있는데 이 구간 넘어서면 거의 한 30만 원 향해서 조금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장이 꺾이지만 않는다면 한번 좀 들고 가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조를 조금은 더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뭐 롯데케미칼도 나오지만 오늘 이제 앞서 살짝 언급해 주셨던 금호석유도 3분기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실적 확인해 볼게요. 금호석유는 3분기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43%가량 급증한 1,676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때마침 또 김민수 대표님이 금호석유를 소개해 주셨는데 어제 이제 제시해 주셨던 목표 주가를 넘어섰습니다. 실적과 함께 이제 향후 전략을 같이 좀 봐주시죠. 네, 네. 1차 목표가였고요. 네. 네, 2차 목표가는 한 18만 원 정도로 말씀드렸었는데 1차 목표 주가가 15만 원이었죠. 예, 그런데 저는 뭐 팔 생각 없습니다. 네, 1차 네. 터치했다고 지금 나오는 분위기 꺾이지 않을 것 같고요. 뭐 갖고 있은 지 오래되다 보니까 네. 그냥 수익률 계속 키워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금호석유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 게 아시아나항공 이제 균등 감자죠. 네. 이쪽에 대해서 지금 무상이고 또 균등 감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금호산업과 함께 금호석유화학이 갖고 있는 2대 주주 지위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흐름이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쪽에서 어떤 변화가 좀 시장에 압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좀 고민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 부분보다 시장이 실적만 보네요.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혹시나 그 부분 때문에 좀 주가에 영향력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 해보고 있고요. 게다가 실적은 아마 지금 보여준 것보다 살짝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지금 기조가 매출은 위축돼도 수익성이 좋아지는 구조인데 아마 매출까지 다시 확대된다. 그럼 수익성이 더 좋아지겠죠. 그런 쪽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많이 나오는 이제 라텍스 외에 저는 더 생각하는 게 이 합성 고무와 관련된 전기차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어떤 타이어에 대한 변화 가능성들. 그러면 당연히 더 어떤 고밀도고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수익성을 더 높일 수밖에 없는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추세를 보게 되면은 뭐 거의 빠르게 올라오면서 지난 과거의 호황기였던 2010년도, 11년도 흐름들을 바싹 다가서고 있는데 네. 그때 나왔던 박스권 안쪽까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한 18만 원대까지는 목표가를 설정하면서 대응해도 큰 무리 없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호석유 소개해 주시고 이제 수익률이 12.36%를 달성하게 됐고 1차 목표 주가 15만 원 넘어섰으니까 이제 2차 목표 주가 18만 원까지 더 보자라고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통신사 중에서 한 종목을 보겠습니다. 어제 뭐 SK텔레콤 실적 나왔고 오늘은 이제 KT 차례입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6조 8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가량 감소하는 매출액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3,073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는 못 미치겠지만 또 배당 수익률이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차장님, 주가는 뭐 올해 하반기 내내 좀 제자리 걸음이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KT 같은 경우 이제 통신회사들 뭐 이렇게 실적은 나쁘지 않은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LG유플러스도 발표했고 SK텔레콤도 일단 성장하는 쪽으로 나왔는데 뭐 통신사들이 뭐 고성장을 하는 쪽은 아니다 보니까 성장이 나와도 주가에는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좀 못 주는 흐름이고 KT는 아마 좀 실적은 그래도 3사 중에서는 좀 가장 좀 부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KT 같은 경우는 특히 뭐 5G 쪽에서는 좀
어느 정도 이제 가입자 수가 좀 순증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마케팅비라든가 이런 비용에 약간 좀 부담이 있다 보니까 실적 면에서는 좀 3사 중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국내 뭐 인터넷 데이터 센터도 1위 업체고 가장 중요한 게 5G인데 이쪽에서 어쨌든 가입자는 좀 의미 있게 증가를 하고 있어서 주가 자체로 봤을 때는 여기서 뭐 크게 빠질 가능성은 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BC카드라든가 또 KT의 그 에스테이트라고요. 이 건물 관리해주는 이제 하나의 부동산 개발 업체가 있는데 이게 자회사들이 좀 실적들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느 정도 의미 있게 실적이 좀 반영이 되면 좀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하반기도 그렇게 뭐 주가가 크게 올라가거나 할 만한 좀 매력도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제 SK텔레콤하고 많이들 비교들을 좀 하시잖아요. 근데 텔레콤 같은 경우는 통신 외의 사업을 지금 굉장히 많이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원스토어라든가 지금 ADT 캡스라든가 또 11번과 같은 이제 이커머스도 있고 또 뭐 모빌리티 주 네, 맞아요. 그 우버에 또 투자를 받았던 네. 그런 자회사들을 아마 내년, 내후년에 계속 상장시킬 계획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통신 외에도 뭔가 좀 한번 해볼 만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가져볼 수가 있는데 KT는 좀 이제 공기업에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무거워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맞아요. 예, 근데 네. 그런 게 지금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누가 봐도 SK텔레콤이 좀 더 나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LG 플러스도 물론 있지만 화웨이 장비를 쓴다는 좀 리스크가 좀 있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 리스크가 또 해소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게 또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만약에 좋아지면 그런 식으로 봤을 때 LG U+나 오히려 SK텔레콤이 조금 더 매력은 있기 때문에 KT는 어쨌든 그냥 배당을 보고 투자하시는 건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네. 시세 차익 노리기는 좀 쉽지 않은 종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3사 통신주 내에서 좀 가장 어려운 종목인 네. 것 같기는 한 것 같습니다. KT의 실적과 함께 주가 흐름까지 전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수 대표님이 또 추천해 주셨던 자이에스앤디라는 종목을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10월 12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장중에 목표 주가 터치했죠. 네, 네. 거기까지 올까 싶었는데 왔습니다. 어제 이렇게 장중에 올랐던 이유가 뭐 계약 체결이기 때문인가요? 네, 그것 때문에 올랐는데 네. 솔직히 그냥 저도 걸어놓고 설마 여기까지 올까 싶었더니 가고 체결되고 더 갔다가 쭉 내려왔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어제 내렸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중요한 게 서울 문산 고속도로 관련돼서 한 1,950억, 작년 매출이 한 70% 됩니다. 이 정도 계약을 했다라는 얘기는 일단 그 전에도 소개시켜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회사의 이제 부동산 운용 능력이라든가 이런 어떤 관리 능력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계약이 되지 않았나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이런 수주 흐름들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데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말씀드렸듯이 홈 임프루브먼트, 그냥 주거 개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쉬운데 영어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사업들이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빌트인으로 어떤 그 이어지고 있는 공기청정 시스템이나 뭐 에어컨 이런 쪽 그리고 스마트 홈 이런 쪽을 하나 딱 시스템화시켜서 갖춰놓는 쪽인데 네. 지금 1인 가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관심이 또 높죠. 그래서 아마 이쪽에 대한 사업들도 계속 꾸준하게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은데 일단 주가는 어제 강하게 들어갔다가 또 바로 차익 매물이 나온 만큼 일단 추가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저도 한 8,500원대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또 추가로 매수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회들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유독 또 리뷰할 종목이 많은 하루였습니다. 아니 지금 지수가 또 반등을 하면서 안정을 찾아가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어떤 종목을 집중 공략해야 할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오늘 차장님의 관심주 바로 들어볼게요. 그 내년까지 봤을 때 뭐 그래도 가장 확실한 건 네. 반도체로 여전히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뭐 어제 이제 미국에서도 반도체 기업들 주가 많이 올랐는데 국내에서도 지금 이제 그 삼성전자가 낸드 플래시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런 거 보면 낸드 쪽에 관련된 기업들 많이 보시고 그 대표적으로 YIK라는 기업이 있는데 7월달에 삼성전자가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제 참여를 해가지고 지분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메모리 웨이퍼 테스트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낸드 플래시 공정에서 이제 이 검사 장비를 좀 그 만드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미국의 그 기업들이 대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독점 장비 좀 수주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해가지고 빠르게 삼성전자 쪽으로 납품에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화 수혜에 대한 좀 부분도 있고 또 거기다가 낸드 플래시 투자가 늘어나면
당일 수주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지난 7월 말에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거의 한 3개월 정도 충분한 지금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접근하기도 좀 굉장히 좀 편리한 좀 편한 그런 좀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5,750원 정도 요 레벨까지 좀 내려온다라면은 저가 매수하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네. 일단 여기서 전고점 부근 6,400원, 손절가는 한 5,350원 정도 잡고 뭐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이쪽 섹터로 또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제 YIK라는 종목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고요. 목표 주가는 6,400원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뵐게요.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